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피입니다. 64강 근대파트 개화정책, 80년대 초반 개화정책, 통리 기무 아문에서 개화를 총괄하고 오군영이 이영으로 바뀌고 신식군대 별기군 만들어지고 일본의 조사시찰단 수신사들 보내고 청해 영선사 보내고 그런 개화정책이 한창일 때 빵 하고 터진 사건 이모군란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보시면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 요즘은 공주, 전주 등에도 장이 열리면 청라 상인들이 막 내륙시장을 들어와 버렸네. 청 상인들에게 상권을 빼앗긴 좋은 상인들이 많다는군. 여러분 이걸 읽고 이거 이모군란 직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돼서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시장까지 들어갔구나. 그걸 캐치해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왜 체결했냐고. 이모군란의 결과가 재물포조약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잖아요. 제가 이모가 제과점에 사온 조청류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모군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82년이에요. 근데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직전인 1908년에 만들어집니다. 일제강점기 경제적 식민 지배의 총본산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동척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회사량은 1910년에 발표되었다가 1920년에 철폐가 되는데, 발표되었을 때 허가제고 20년에 신고제니까 이건 지금 20년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다. 이건 1896년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대충 이모군란 상황이라는 것만 캐치해도 연도로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예 이모군란이라고 정답이 나오네. 백도화가 제1은행권으로 바뀐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하기 전에 메가타가 화폐정리 사업을 단행해서 백동화를 일본 화폐로 바꿨잖아요. 그때 이야기니까 이거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그렇지 않나요? 가능할 것 같은데 또 보겠습니다. 가나 사절단. 나는 누구로서 이렇게 보세요. 학생과 기술자를 이끌고 여기 김윤식이겠다. 당시 실제로 늙었어요. 김윤식이. 그래서 청나라 가서 이렇게 무기 제조법 이런 걸 배우고 와요. 그럼 가는 영선사입니다. 나는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와 양국의 친선을 위해 파견된 정권 대신로 홍영식, 서강범 등이 미국 대통령 아서. 이때 홍영식, 이상하다. 여기는 대표가 민영익인데. 이들과 미국 대통령 아서를 접견하고 국수와 심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대표가 민영익이니까 이게 보빙사. 1883년 미국과 수비에 대한 답례로 건너갔던. 기후갈 때 조선 책략을 가지고 왔으면 2차 수신사 김홍집이죠. 그 다음 무기제조 공장 기기창 설립 무슨 말이냐. 81년에 영선사 일행이 청나라에 건너가서 무기제조법을 공부하러 갔습니다만 82년에 이모군란이 발발하면서 개화정책이 중단되니까 돌아옵니다. 돌아왔다가 이제 이 개화정책을 중단시켰던 흥선대군이 청나라에 압송해 가고 민비 정권에서 개화정책을 계속 추진해 가는 과정에 무기 제조 공장을 서울에 만들죠. 그게 기기창이죠. 그러니까 영선사 일행이 돌아와서 기기창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동제국기는 이거 정근대사에서 세종 때 일본을 여행했던 신숙주가 언제 쓴 건데 조선 성종 때 쓴 건데 너무하잖아요. 그 다음 해국도지 영환지략은 오경석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오경석은 통역관이잖아. 개화정책, 개화파, 그러니까 초기 통상 개화론자. 그럼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옛날 수능에 근현대사라는 교과가 있었을 때 굉장히 시험 출제가 많이 됩니다만 하여간 민영익은 아니에요. 차라리 민영익은 갑신정변 때 칼침 33방 맞았다. 그러니까 민비가 내 조카 살려내라. 이 민영익을 살려낸 게 알렌이고 그 알렌에게 고맙다고 홍영식 집을 선물로 주니 그게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서양식 병원 1885년에 만들어진 광해원이고.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현대사 내가 볼 때 더 어렵습니다. 지금. 진짜로요. 그래서 무슨 가나가 여러분 암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인데 이거 문제가 어렵게 나왔어요. 조사시찰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1881년에 조사시찰단을 고종이 보내면서 누구를 박정형을 대표로 보냈는데 비밀리에 파견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동래부 암행어사 이헌영은 뜯어보아라. 이들을 어찌어찌 해서가 일본까지. 왜 그랬을까요? 왜 비밀리에 파견했을까? 고종은 당시 보수 유생 관료들이 일본에 개화사절단을 보내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고종이 개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비밀리에 파견했던 게 조사시찰단이고, 이 조사시찰단은 다른 말로 신사, 유람,
단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보시면 다음 자료 나한군이 궐을 침범했다. 끝났네. 어지러운 군대가 궐을 침범했으면 그냥 이모군란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세요. 99인들이 제가 1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나오죠.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중전의 국상 중전마마가 죽었기 때문에 이거 1895년에 을미사변인가? 아닙니다. 1882년에 이모군란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재집권하고 민비 시체를 찾지 못하니 민비의 옷가지를 모아서 장례를 치러버리는 그 이야기예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이모군란이에요. 이모군란 통감부, 여러분 통감부는 1905년 을사주약 체결할 때 만들어지는데 무슨 통감부의 방위와 탄압으로 실패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국채보상운동이 많이 기출됩니다. 나중에 일제강점기의 물산장려운동은 총독부의 방해 공작으로 실패했다. 보통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되는 여러분 통리기무화문은 80년대 초반 개화정책을 총괄하는데 정확히 80년 12월 달에 만들어집니다. 이거 어렵죠. 그러니까 야 홍범 14조는 갑오개혁 94년 이야기니까 전혀 관계가 없고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무슨 말이냐 이모군란로 일본 공사관이 불타죠. 그러니까 재물포지약 체결해서 우리가 배상금을 지불하는데 대신 일본 공사관 일본 경비대 700명이 주둔하게 된 게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로 청해 내전 간섭이 시작되면서 청나라 위안스카이가 3000병력 데리고 와서 용산에 주둔시켰고 일본 공사관에 700명의 일본 경비대가 주둔하니 우리나라 서울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주둔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사건이 이모군란이다. 이 이모군란 때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인 건 결과적으로 민비였기 때문에 민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정답도 좀 어렵습니다. 김기수, 여러분 이제 수신사면 2차 수신사 김홍집 이야기했죠. 1차 수신사가 이 김기수입니다. 2차 수신사 조선책략 가지고 들어왔던 김홍집, 3차가 박영효예요. 수신사 이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문제 풀려면. 6번의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다음 인물. 김홍집이다. 여기 봐. 80년에 일본의 수신사로 파견됐다. 나머지 어렵죠. 근데 나중에 갑오개혁 공부할 때 1차 김홍집 내각, 2차 김홍집 박영효 연립내각 그거 알고 계시고 아간 파천하면서 실제로 을미개혁 주동자 김홍집을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군중들이 광화문에 모여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나라 총리인데 내 나라 백성을 무서워해서야 된단 말이냐고 당당히 걸어나가다가 백성들에게 맞아 죽었던 김홍집입니다. 김홍집이 이렇게 단독 문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와 당황스럽네. 황주선이 쓴 조선책략 국내에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김홍집인지만 캐치마이 넣으면 얼마나 쉬워요. 그럼 나머지 선지들 꽤 어려울 것 같은데 초대 주미공사로 임명되어 미국에 파견됐다. 이게 박정양입니다. 박정양도 인물 문제로 언제 많이 나오냐면 나중에 독립협회 공부할 때 관민공동회의 이끌면서 중추원 관제를 만들려고 의회 만들기 직전까지 갔을 때 그때 박정양이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나오고 실은 조사시찰단 대표가 또 역시 박정양이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정답만 씌웠고 고종 밀지를 받아 이건 나중에 일제강점기 1910년대 국내 비밀 결사단체 나중에 독립운동사 공부할 때 1910년대 국내에는 비밀결사단체가 만들어진다. 그때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어렵죠. 임병찬이 만들었던 독립의금부. 영국인 배들과 함께 어렵다. 양기탁 신민의 회원이죠. 그래서 배델이 그 유명한 대한매일 신보를 만들 때 발행인으로 참여했던 양기탁.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공무원 문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선지가 참 좋아요. 서유견문, 6.1준이죠. 그러니까 실은 보빙사로 민영익이 대표였을 때 홍영식과 함께 6.1준까지 건너가요. 6.1준 당시 총각이었는데 미국의 문명을 보고 너무 놀란 거야. 근대 문명을 보고. 그래서 난 미국에 남아서 공부할게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유럽까지 갔다 와서 서유견문을 남겼던 인물이 6.1준이고 6.1준은 1885년에 부들로와 함께 한반도 중립화론 주장을 했던 인물이다. 그리고 실제로 을미개혁 때 황태자 머리를 가위로 잘라버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보시면 가나 문서가 작성된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골라라. 가는 뭐야? 여러분들 이게 외양일체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걔들하고 수교하지 말자. 강화도지약을 반대했던 최익현의 글이니까 그냥 76년 강화도지약 무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영남만인수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남만인수가 그렇게 연도가 중요하다니까요.
80년에 2차 후임사 김홍집이 조선책략 가지고 들어왔고 미국과 수교 논의가 있었고 개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으니까 개화 반대하고 미국과 수교 반대하고 조선책략 유포를 반대했던 영남의 10,000명의 유생 영남만인소. 그러면 가나문서가 작성된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 김기수 1차 후임사 76년. 오, 정답이겠습니다. 왜? 여러분 이건 강화도 지역이 체결되기 전에 강화도 지역을 반대하는 최익현의 주장이야. 근데 강화도 지역이 체결되자마자 일본에 후임사 보냈어. 정답일 것 같은데요, 바로. 그렇죠? 나머지 이제 이 앞이거나 이후여야 되겠네. 영국의 검도 점령 85년. 한참 나중이죠. 평양 감민이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웠다. 66년에 제너럴 셔먼호 불태운 거 이전이죠, 가이죠. 그 다음 거중 조정은 미국과 수교할 때 이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과 수교는 몇 년이죠? 82년이죠. 그러니까 나이 이후죠. 양원수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잖아. 병인양이요. 몇 년이에요? 66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근현대산 연도 싸움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제가 8문제 중에 지금 5문제 선정해서 문제 풀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갑신정변로 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